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도현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당이라는 숫자가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공복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식후에 유독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자연스럽게 식단을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밥을 줄여야겠다는 판단입니다. 밥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당으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반 공기 또는 아예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과 혈당의 진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탄수화물의 오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만 줄이면 정말 혈당이 내려갈까요?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가거나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대표적인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밥은 줄이고 대신 다른 걸 더 먹는 경우입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였는데 그 공복감을 견디지 못해 과일이나 빵, 떡, 주스 같은 걸 중간중간 드시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숨어 있고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이기 때문에 밥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식사량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반동입니다.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몸은 그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당신생을 활성화합니다. 또 근육이나 간에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꺼내 쓰게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공복혈당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밥을 줄인 후 나타나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부작용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적어지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복합 탄수화물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후 혈당은 더 쉽게 튀고 혈당 변동폭이 커져서 오히려 건강에 더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밥을 줄이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기수 제한을 너무 강조하면 반찬도 줄게 되고 결국 식사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포만감도 떨어지고 식후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외에 간식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낮에는 밥을 줄였지만 밤에 배고파서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게 되면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이 깨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밥의 양이 아닙니다. 밥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지, 식사 전체의 구성이 어떤지 이런 요소들이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밥이 혈당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제 탄수화물, 다른 하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설탕, 떡, 흰 식빵, 국수, 과자 같은 음식에 들어있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돼 있어서 소화가 매우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귀리, 고구마, 통밀빵, 콩류처럼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연식에 가까운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인슐린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 쌀밥 한 공기와 현미밥 한 공기의 혈당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흰 쌀밥은 섭취 후 3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현미밥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오르며 식후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당지수 GI입니다. GI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I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GI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흰 쌀밥, 흰 식빵, 감자처럼 GI가 높은 음식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급격히 오릅니다. 반면 현미, 통밀, 고구마는 GI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 유리한 음식들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감, 수박, 포도는 GI가 높은 편이고 사과, 배, 자몽, 자두는 GI가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잘 선택하고 잘 조절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자보다는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고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밥의 종류부터 바꿔보세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 귀리, 보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을 섞은 밥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을수록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처음부터 100% 잡곡으로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흰 쌀의 잡곡을 30일 정도로 섞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식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채소가 함께 들어가면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두부조림, 나물 반찬, 된장국 같은 식사는 포만감도 높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으며 혈당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나물이나 쌈채소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식사에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순서는 첫째, 채소를 먼저 드시고 둘째, 단백질 식품 예를 들면 계란, 생선, 두부 등을 드신 뒤 셋째,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소화 속도가 조절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이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을 2030%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거나 하루에 한 끼만 몰아서 드시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밥을 줄이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은 식사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과 습관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끼니를 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식사에서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전 중 혈당 안정이 하루 리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가능한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반응이 안정되고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간식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간식은 무심코 드십니다. 과일 한 조각, 커피 믹스 한 잔, 견과류 한 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하루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식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오후나 저녁 사이에 배고픔이 심할 때 현미 주먹밥, 삶은 계란, 미숫가루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늦게 먹는 간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 섭취한 당분은 밤 동안 혈당을 높인 채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내당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잘 오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활동량 유지입니다. 밥 먹고 바로 앉기보다는 식후 1015분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패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공복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식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시간, 간식 습관, 활동량, 수면, 수분 섭취까지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정돈해야 진짜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밥만 줄이면 혈당이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밥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보다 종류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현미나 잡곡처럼 섬유질이 많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해 보세요. 둘째, 밥을 줄이면서 간식이나 과일 섭취가 늘면 오히려 혈당은 더 자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GI가 높은 과일, 떡, 주스, 빵 등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식사의 순서와 구성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만 잘 지켜도 같은 양을 먹고도 혈당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찬 없이 밥만 드시는 식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사 하나만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습관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외에 간식을 조절하고 식후에는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는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은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고 식사 하나, 행동 하나가 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이고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혈당 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밥을 줄이면 혈당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내용을 통해 함께 확인하셨을 겁니다. 밥의 양보다는 종류, 한 끼보다 하루 전체의 흐름, 식사 순서, 간식, 활동량까지 생활 전반을 함께 봐야 혈당이 진짜 안정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 식사 습관과 어떤 부분이 비슷했는지 떠오르셨나요? 이전과 비교해 바뀐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식단 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관리하다 보면 자칫 지치기 쉬운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댓글을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실천 사례나 식사 방식, 느꼈던 변화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풍성한 건강 정보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당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